지금 이제 다만 시기적으로 조금 안 좋은 시기에 들어왔다는 게 문제긴 한데, 이를테면은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2014년도에 로켓 배송을 처음 런칭을 할 때부터 물류 투자액만 지금 6조가 넘는 금액을 투자를 했었는데, 그렇죠. 그러면서 연간 뭐 1조가 넘는 최대 1조 8천억까지 적자가 나면서도 지금까지 끌고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이 지금은 이제 작년도 3, 4분기 연속 흑자가 나면서 흑자 베이스로 갈 수 있는, 즉 그동안에 6조를 투자했지만 그중에는 이제 우리가 감가상각비라든지 여러 가지 에비타 기준으로 보면은 이미 그 부분에서는 비용이 충분히 반영된 부분이 나오기 때문에 거기서 흑자가 날 수 있던 바탕도 되는다고도 봐요. 근데 이제 거꾸로 컬리 같은 경우에는 그동안에는 물류센터가 몇 개가 없었거든요. 6개 있던 물류센터가 대부분은 이제 보관 중심으로 갖고 있던 작은 물류센터였고, 메이저 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장지동에 있는, 송파구 장지동에 있는 그 센터 하나하고 김포센터 두 군데에서만 배송을 했었는데, 네. 장지동 센터만 하더라도 수도권이기 때문에 엄청나게 비싼 센터죠. 저희가 16,000평까지 확대하지 않았습니까? 네. 초반에는 뭐 한 500평, 600평 쓰다가 그렇죠. 16,000평까지 확대했는데 아마 연간으로 따진다면은 거기서만 한 150억 이상의 그 임차료가 나가는 부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는 그 비싼 임차료, 일반 물류센터보다도 2배 이상 비싼 물류비를 지불하면서 계속 할 수 있느냐. 거기가 고민이었던 것 같고. 네. 그리고 김포는 이제 새로 물류센터를 지었기 때문에 비용도 많이 나갔기도 했지만 이제 어쨌든 네. 김포가 그 한 10만 건 이상을 처리할 수 있는 메가 센터이기 때문에 그런 센터를 오히려 서울보다도 오히려 그 충청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경상권에 경남 네. 쪽으로 지어 나간다 그러면은 거기서 오히려 봤던 것 같아요. 경기 쪽이나 오히려 그 경상권 쪽에 메가 센터를 지어 나가면서 그런 허브앤스포크 방식의 물류망을 좀 확대해 나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물류는 이제 거점 전략인데 수도권 인구의 고객이 많은 쪽으로 포지셔닝 거점을 두는 게 맞고, 그다음에 지방권은 이제 부울경, 뭐 대표적으로 부울경 아닙니까? 부산, 울산, 그다음에 대구 찍고 이렇게 가는데 그쪽에 이제 창원센터를 하면서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치고서 저기 올라오겠죠. 그렇죠. 거점 전략은 뭐냐면은 땅이 넓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동선을 중심으로 해서 밀집도 고객이 많아갖고 배송까지 연결시키는 게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아마 그런 쪽으로 지금 일단은 확대해서 스타트를 지금 끄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이 확장하면서 아마 고객한테 벌써 뭐 2015년 시작했으니까 7, 8년 벌써 뭐 러브콜을 받아갖고 이제 충성 고객들 많지 않나요? 1,300만 명까지 온 것 같아요. 1,200, 1,300만 명. 뭐 상당히 많은 숫자더라고요. 그럼요. 다만 이제 이게 1,300만 명이라는 숫자가 이제 쿠팡 같은 경우에는 뭐 한 700만 명이지 않습니까? 네. 거기다가 쿠팡은 1,200만 명의 유료인이 있다는 게 강점이죠. 이게 엄청난 강점이죠. 네. 저 1,300만 명은 이제 그 마켓컬리 회원이긴 하지만 유료인이 아니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언제라도 이동할 수 있는 반면에 네. 뭐 쿠팡 같은 경우에는 락인이 진짜 기가 막히게 전략이 잘 되어 있는 부분이라 그렇죠. 컬리도 충성도를 높이기 위한 그런 부분을 고심을 많이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네. 물류만으로 본다면은 저 물류센터 적자를 키우는 게 여태까지 물류센터였었거든요. 왜냐하면은 지금 컬리 같은 경우에는 새벽 배송을 장지동에서 포장을 해서 그거를 2.5톤이나 뭐 윙바디 큰 차량으로 그거를 여태까지는 충청권도까지 보냈고, 혹은 3시까지 우리가 주문을 하면은 부산이나 울산, 창원 이쪽까지도 거기서부터 보내기 때문에 물류비가 엄청나게 들어갔던 거예요. 네. 사실은 우리가 흔히 알고 있었던 무슨 뭐 정육가게라든지 오늘야라든지 이런 스타트업 기업들이 지금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유도 하루에 한 번 배송하던 거를 하루에 3번 배송을 하고 권역을 넓혀 나가니까 거기서 물류비가 엄청나게 많이 나갔던 거거든요. 네, 그렇죠. 똑같습니다. 컬리도 마찬가지고 스타컴도 마찬가지였는데 스타컴은 작년 12월 31일 날 충청권 배송을 포기해 버렸어요. 네. 그 얘기는 오히려 김포에서 충청권까지 가는 비용 자체가 워낙에 많이 들어갔던 부분인데 고객을 물론 흡수하는 요인도 있지만 물류비에서 무리하지 않겠다고 발을 뺀 거고요. 그렇죠. 근데 컬리 같은 경우에는 지금 계속 확대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같은 방식으로 간다면은 오히려 건당 물류비가 한 15,000원도 넘어갈 수 있거든요. 4만 원 배송을 하기 위해 가지고 15,000원 정도의 물류비가 나간다? 이거는 앞으로도 감당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필연적으로 평택이라는 그런 그 중심부에 있는 사이트로 옮겨가는 부분이고, 그 평택에서부터 거꾸로 이제는 장지동 센터를 이제 폐쇄하겠죠. 그렇죠. 장지동 센터를 폐쇄하고. 6월에 뭐 폐쇄 결정됐습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이제 장지동 센터가 아니라 평택에서 서울에 있는 이 북부 지역 쪽까지 커버할 수가 있는 그런 방식으로 가는 거고, 또 이제 서울에 있는 웬만한 지역들은 김포에서 배송이 나가는, 그래서 거점 전략이 바뀐다는 거고,
아마 단기적으로는 그게 영업이익에서는 적자가 날 겁니다. 투자 비용이 워낙 많이 들어갔으니까. 장기적으로 본다면 성공을 한다 그러면은 저기서는 이제 우리 쿠팡의 장기 모델처럼 물류비를 세이브할 수 있는 모델이 되는 거고 창원도 마찬가지겠죠. 그렇죠. 창원도 마찬가지로 창원까지 서울에서 보냈던 그 물류를 이제는 창원에서 부산이나 울산까지도 보낼 수가 있는 교두보를 마련했고 다음 달에 그렇죠. 오픈을 하죠. 네. 다음 달에 오픈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창원이 먼저 오픈했죠. 창원 오픈했죠. 맞아요. 창원은 이제 이미 이제 안정화를 갖다 시키는 그런 단계가 되는 거고, 예, 평택이 이제 다음 달에 오픈을 하게 될 텐데, 5월. 뭐 4, 5월 달 안으로 저 센터 두 군데가 오픈을 하고 이제 안정화 단계를 거친다 그러면은 내년부터는 오히려 저게 플러스 요인이 많을 그렇죠. 거다. 다만 지금 안정화되는 단계 혹은 저 센터를 오픈할 때까지 들어갔던 물리적 비용 그게 2년간에 거의 컬리가 4,500억 격차가 났던 부분 중에서도 또 큰 부분이 아니었나 그런 생각도 듭니다. 그다음에 요 차이죠. 이제 뭐 대표적으로 여러분들 알기 쉽게 얘기하면은 쿠팡은 거점을 해서 그 11시, 12시까지 하면 새벽에 갖다 줬지만은 컬리는 지금 이제 장지동 송파에서 하면은 6시까지 주문받아서 달려간 거죠. 그렇죠. 근데 이 시간을 11시까지 이제 확대할 수 있는 게 뭐냐면은 거점이 생기지 않습니까? 예, 맞습니다. 그래서 차원을 거점으로 해서 부산, 울산, 경남, 거기 반경 뭐 어디까지 하면서 이제 빨리빨리 나갈 수, 왜냐하면 재고 물량도 있고, 그렇죠, 이거 딜리버리 그렇죠. 서비스에 있는 어떤 리드 타임이 짧아지니까 이게 이제 강점으로 변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허브앤스포크 전략을 썼을 때 그 물량의 일정하게만 나와준다면은 꾸준히 갈 수는 있지만 사실은 제가 쓱닷컴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들었을 거예요. 컬리도 마찬가지로 저 물량이 일정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꾸준하게 하루에 만약에 무슨 뭐 윙바디로 한 5대를 보낸다라고 한다면은 그게 이제 뭐 허브앤스포크가 웬만큼 지속될 수 있는데 뭐 이게 이 이커머스 특성상 요일별로도 편차가 굉장히 심하고요. 이를테면 화요일 물량이 제일 많고 뭐 수목금으로 가면서 줄어들다가 또 오히려 또 주말에는 뭐 물량이 또 많이 확 줄어들고 이런 방식에서는 허브앤스포크로 계속 운영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포인트 투 포인트로 즉 그 평택이나 창원이나 그런 거점을 하나 두고 거기서부터 허브앤스포크가 나간다거나 아니면은 직접 배송을 나간다거나 그런 방식으로 가는 게 오히려 그렇죠. 예, 더 현명한 방식일 수 있다는 거죠. 이제 방송을 들으시는 분 중에 또 이제 물류를 아시는 분은 괜찮지만 이거 저희가 알기 쉽게 보완하면은 허브앤스포크는 허브로 다 모여서 물량이 또 다시 분류돼 나가는 거고요. 그다음 포인트는 평택하고 창원 관내 링크 시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재고 물량 두고 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스타트 시작해서 4월, 5월 지금 진행하면서 보면 거점이 이렇게 되겠죠. 평택, 창원, 기존의 김포, 남양주. 그러면서 이제 작은 거점도 하니까 앞으로 이제 물류 거점의 활용이라든가 효율 이건 좀 더 좋아지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